지금 시장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지 양 시장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지금 수급 상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요일 시장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수급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도 그리고 3월의 개인 소비 지출 지표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앞두고 지금 미국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우리 수급 상황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럼요. 네, 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에서의 수급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3거래일 전부터 또 좀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의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뜯어보면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과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온 수급이 외국인이 한 17조에서 18조 이상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단기간에 이제 1.1조 이상이 반도체에서 좀 이탈이 되고 있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저 PBR 쪽으로의 수급 흐름들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을 진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좀 관망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에 대한 변동수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변동수를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시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에서의 변동수도 좀 적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의 변동수가 나타나는 거는 외국인 선물에서의 변동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기관에서의 금융투자 수급이 쏟아지면서 비차익 순매수 흐름들이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요.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현물 흐름이 좀 쫓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를 파생 상품으로 시작을 해서 해당 부분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물의 기조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선물의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결제 악정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총 누적이 지금 한 4조, 최근에 한 5조 정도 나갔고요. 지금 이제 누적 매도가 한 4조 정도 규모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2.5조 수준은 더 이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투자에서의 수급 이탈이 기관에서의 수급 이탈이 한 최소 1.5조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금일 시장에서는 이런 수급의 변동성이 일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 쪽에서의 일부 종목군들 굉장히 수급 흐름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삼성발 그리고 하이닉스발 수급의 기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3월 19일 이후부터의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해당 관련된 부분으로의 좀 집중도가 7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흐름들이 깨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도주의 변화도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흐름의 변화가 시장의 색깔을 바꾸고 시장의 상단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기조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의 관망세가 직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수급, 특히나 좀 반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지금 실적 시즌을 막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흐름이 그리 좋지 않게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의 변동성이 제한되고는 있지만 눈치 보기 장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시점에서는 또 실적도 수급과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또 본부장님께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빅테크의 기업 실적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고는 있는데 당장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성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우리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좀 네. 공포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코스닥 3% 빠지고 그날 이제 반등이 1.5% 이상 반등 나왔던 그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클 만한 이벤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좀 경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이러한 그런 경계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PC 가격 지수 발표까지 아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이와 관련된 국내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금요일 날 만약에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낮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충격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외부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악재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악재 속에서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랑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러한 우려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빅테크 실적까지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굳이 뭐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관망하시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이 리스크에 민감한데 정말 외부적인 요인들 일정들이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PC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 시즌까지 실적이 다 공개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관망 장세로 이 시장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 시장 흘러가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들이 또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스탠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은 자동차 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단은 크게 좀 줄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으로는 KB금융입니다. 앞서서 저희 파이널샷에서 또 코너를 통해서 만나본 기업이기도 한데 KB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 관련주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봤더니 한화 관련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화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대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나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매도 나오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판다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워낙 많이 사들이기도 했고요. 또 워낙 주가가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 이어서 세 번째로는 크래프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게임주를 팔고 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LG화학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줄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HMM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로 아주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기업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이슈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오고 가고 있는 기업 이 상황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엔캠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5번째로는 YIK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크래프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위메이드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세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주반도체인데 소부장 안에서는 사실상 좀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람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매수하는 기업을 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도 한화 계열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HT 한국조선해양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KB금융을 선택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신한지주를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사실상 조선사 가운데서는 호실적이 유일하게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 삼성중공업이 또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이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슈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조금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화학도 기관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S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팔고 SM을 사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브시스터즈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게임주를 팔고 나갔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브시스터즈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JYP 엔터 올라와 있습니다. JYP 엔터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붙고 있고요. 저점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악재가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어제 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피엔 반도체, 세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YIK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또 큰 폭으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앞둔 현대차와 기아는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시장 안에서 두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픽 특징으로 보고 계신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을 오늘 수급픽으로 잡아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3회 콘덴서와 필에너지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어떠한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힘이 좋고 사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는 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보여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전거래일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일부 있기는 했지만 최근까지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고요. 한 달 수준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수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방향성 자체를 좀 잡아주고요. 기간의 이제 수급 이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현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외국인의 기조가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2월부터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들이 또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해당부터 뭐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고점이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지만 저점 자체를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뭐 방문이라든지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방산 쪽에서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산업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까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금융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으로서의 지원을 지금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기조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동발 리스크는 일부 완화가 되긴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지금 핵 관련된 멘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방산 정책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주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시점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수주 측면에서도 정부의 지원 측면에서도 단단하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이 저점 구간을 딛고 이제 더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삼화 콘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은 조금 매도세가 보이긴 하지만 4월 내내 기관이 정말 강력하게 담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4월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줬던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주목을 못 받았던, 그러니까 과거 2017년부터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인해서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조정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MLCC 관련된 콘덴서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전장용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콘덴서 종합 메이커 기업이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력기기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수혜를 받으면서 저는 후속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지만 이게 지금 콘덴서가 수출에 되게 의존하고 있고 이 기업 자체가 수출에 되게 의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은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받더라도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고 잘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화 콘덴서 특히나 뭐 기관의 수급도 좋지만 특히나 이 시점이 접근해보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하청한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조선주 흐름이 좋은데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 가져주셨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에 대한 갈등에서의 반사 수혜가 일단 기대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사실상 이거는 좀 뜯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중 갈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산업군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삼성중공업은 인도발 성과 상승에 따른 좀 수혜를 받는데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전반적인 성과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MRO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뭐 지금 잠수함 관련된 이벤트도 좀 새롭게 부각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는 사실 27년, 28년까지 이미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슬롯에 대한 얘기들, 카타르와 모잠비크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좀 사이클을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인 헤비테일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공급자 우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스탠다드 쪽으로 좀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인도 시기에 가장 많은 이제 장부가에 반영되는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수주가 받은 것들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흑자 전환이 나오는 것은 21년도, 22년도에 수주 받았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가가 굉장히 높은 흐름들은 이제 25년에서 6년 정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선업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작년 11월로 기점으로 관세청의 데이터를 봤을 때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성장이 나온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도를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산업군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의 집중도 여전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무엇보다 이 조선 섹터가 워낙 좀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조선업은 수주에서 매출 성장액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메인
메인 종목이다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 어떻게 더 이 조선 사이클을 타고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필에너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필에너지 지금 수급 상황은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일단 수급이 막 그렇게 강력하진 않고요. 아, 네네. 네, 조금씩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수급보다는 저는 이제 삼성 SDI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고요. 이제 필에너지 2대 주주가 삼성 SDI고 과거에 3월에도 이제 배터리데이 이후에 정말 강한 상승 나왔다가 지금 좀 눌림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 SDI에서 이제 포부를 밝혔던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25,000원대 가격대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나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깨지진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이 너무 지금 뭐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뭐 양극재 시장보다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역사를 써나갈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쪽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이 기업은 정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수급픽 종목으로 필에너지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요즘에 2차 전지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 접근해도 되나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 종목은 무엇보다 삼성 SDI의 흐름과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원통형 배터리와 이 전고체 배터리의 전망은 또 밝게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